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4번째 시간으로 하시라, 노키덴조, 빠루, 나가떼, 람마, 네모도, 헤베, 고데무라, 코바다테, 고시, 이렇게 131번부터 14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1번째 시간으로 하시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하시라를 검색하면 첫 번째, 건축물 또는 다리, 문, 그 밖의 공정물에서 직립해서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가늘고 긴 부재, 이렇게 설명하며 그 밖에 많은 사전적 뜻을 가진 말입니다. 건축용어사전에서 하시라를 검색하면 건축물의 구조를 지지하는 축조로 상부의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기 위한 수직부재, 목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어느 것에도 기둥은 공간을 지지하는 수직 골조로서 일정한 스판으로 규칙적으로 배치되는 수가 많음. 이렇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주는 흔히 기둥이란 뜻의 명사 하시라이며 음은 주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기둥주이며 지주에 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 부재의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기소는 기초를 말하고요. 도크리츠 기소는 독립기초, 노기소는 줄기초, 베다기소는 온통기초, 지주바리는 지중보, 하리는 보, 고바리는 작은 보 등이 있으며 목조 주요 부재의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육가적가는 동바리, 도다이는 토대, 오비끼는 멍에, 네다는 장선, 마바시라는 셋기둥, 스지까이는 가세, 노키게다는 처마돌이, 다루끼는 석가래, 모야는 중돌이, 문화기는 마룻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1번째 시간으로 하시라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2번째 시간으로 노키덴조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키덴조란 말은 주로 목조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처마 반자를 말합니다만, 네이버에서 노키덴조로 이미지가 검색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말인 듯 합니다. 일본 건축용어사전에서 노키덴조를 검색하면 줄여서 노키덴이라고도 말하며 지붕의 외벽에서 돌출된 부분인 처마의 천정 부분을 말함, 지붕의 바로 밑부분의 벽에 맞닿음, 이렇게 설명하며 외부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어 열화함, 이 때문에 방수 기능이 있는 도료를 칠함 등 이렇게 덧붙여 설명합니다. 노키는 처마, 덴조는 천정 반자를 말하죠. 노키덴조는 처마 반자를 말합니다. 노키게다는 처마도리를 말하며 다루끼, 석가래를 받치는 부재이죠. 일본의 양식 지붕틀은 우리의 왕대공 지붕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왕대공 지붕틀에서 시옷자부를 가쇼라 말하죠. 그 밖의 부재 명칭을 비교해 봅니다. 시키게다는 깔돌이, 로꾸바리는 평보, 신즈가는 왕대공, 쓰리즈가는 달대공,
호즈에는 빗대공, 노키게다는 처마돌이, 모야는 중돌이, 다루기는 석가래, 문화기는 마룻대, 이 밖에도 많은 부제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사였던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목조지붕틀은 제재소에 목재를 규격별로 주문해 와서 현장에서 목수들이 트러스 원척도를 그려놓고 직접 조립했으므로 목수들과 대화를 하려면 이 복잡한 부제 명칭을 전부 외워야 했습니다. 목조지붕틀이 거의 사라진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아련한 추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2번째 시간으로 녹기된조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3번째 시간으로 빠루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빠루를 검색하면 영어 크로우바에서 나온 말이라 명시하며 칠해, 못벗기 등에 쓰이는 양쪽 또는 한쪽 끝이 조금 휘어져 있는 쇠막대, 쇠지래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영어 크로우바를 줄여 그냥 바라 말하고 이것이 일본어 발음으로 바루가 되고 우리는 또 이것을 빠루라고 된소리로 표기한 것입니다. 일본 백과에서는 빠루를 데꼬라고도 설명합니다만 우리는 좀 다르게 구분해 사용하죠. 둘 다 치리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이지만 빠루는 주로 못을 뽑거나 가볍게 두 물건을 분리할 때 쓰며 데꼬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쓰는 도구를 말하죠. 막대의 중간에 놓인 지점을 중심으로 막대가 자유로 회전해서 작은 힘을 큰 힘으로, 작은 움직임을 큰 움직임으로 바꾸는 장치 또는 그 막대,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나 가위, 활차 등의 응용, 레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로우는 까마귀를 말하는데 빠루의 갈라진 끝이 까마귀 부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겠습니다만 까마귀 입을 뜻하는 또 다른 도구가 있었죠. 제도에서 잉킹할 때 썼던 오구란 게 있었습니다. 까마귀 오와 입구 한자를 쓰고 일본어로는 가르스구찌라 말합니다. 저도 학생 때 써보았던 기억입니다만 구시대 유물이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멋진 문구들로 진화되었습니다. 이제 빠루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노루발, 장돌이, 쇠지래, 배척 등으로 순화하자고 합니다. 빠루는 국어사전에서 별다른 풀이가 없으며 노루발과 장돌이는 똑같이 한쪽은 뭉뚝하여 못을 박는 데 쓰고 다른 한쪽은 넓적하고 둘로 갈라져 있어 못을 빼는 데 쓰는 연장 이렇게 설명하며 빠루망치 또는 장돌이의 이미지로 해석이 됩니다. 쇠지래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 쓰는 쇠로 만든 막대기 이렇게 설명하는데 못을 뺀다는 설명은 없어 부족한 느낌입니다. 배척이라는 우리말이 있었군요. 굵고 큰 못을 뽑는 연장, 한쪽 끝은 장돌이 모양으로 만들어 못법이가 되고 다른 끝은 평평한 날로 되어 있어 지렛대로 쓸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목공들이 사용하는 빠루의 근접한 이미지인 듯 합니다만 너무 생소한 말이라 쉽게 와닿지가 않을 듯 합니다. 빠루가 못을 빼는 큰 도구를 말한다면 장돌이는 못을 박거나 빼거나 하는 작은 도구를 말하겠죠. 네이버에서는 노루발 못보비로도 빠루가 검색되는군요. 노루발은 미싱 등에도 쓰이는 말인데 저는 어릴 때 이것을 쪽발이라고 말했던 기억입니다. 게다를 신을 때 씻는 다비와 흡사하다는 얘기죠. 노루발은 빠루 끝이 노루 발굽처럼 갈라져 있어 붙인 말이겠죠. 노루, 소, 돼지처럼 발굽이 갈라진 것을 구제라 하고 이런 짐승이나 가축들의 역병을 구제역이라 하죠. 이 밖에 현장에서 목공들이 쓰는 도구 몇 가지 올려봅니다. 길이는 송곳 드릴을 말하고요. 사시간에는 곱자를 말하고요. 쪼나는 자귀, 도끼를 말하고요. 칸나는 대패를 말하고요. 노미는 끌, 정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목공이 쓰는 끌과 석공이 쓰는 정을 놈이라고 혼용해 쓰는군요. 넉고 길이는 톱을 말하고요. 줄여서 넉고라고도 말합니다. 마루넉고는 원형톱을 말하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3번째 시간으로 빠루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4번째 시간으로 나가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나가떼로 검색하면 긴 듯 한 것 또는 긴 것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나가떼의 연관어로는 긴 쟁반, 긴 도시락 등이 있으며 길이 방향을 나가떼 방향이라 하고 짧은 방향을 시노비떼 방향이라 하며 또는 길이 방향을 나가사 방향이라 하고 짧은 방향을 하바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현장에서 나가떼라고 하면 주로 벽돌의 길이면을 말합니다. 고구찌는 벽돌 마구리를 말하고요. 키라는 벽돌 쌓기면을 말합니다. 건축용어 사전에서 나가떼 즈미로 검색하면 벽돌을 쌓는 방법의 하나이며 길이 방향으로 쌓아 올라가는 방법, 막힌 줄눈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길이면만이 보이도록 쌓아 올라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구찌 즈미로 검색하면 벽돌을 쌓는 방법의 하나이며 벽돌의 마구리면만이 보이도록 쌓아가는 것이 특징이며 지그재그로 쌓아 올라감, 마구리면만을 전면에 내밀기 때문에 벽을 곡면으로 하기에 적합함 이렇게 설명하며 일본 근대 건축의 상징인 도쿄駅를 그 사례로 듭니다. 고바다떼란 말이 있는데 직육면체를 길쭉한 것을 세로로 해서 늘어놓는 방법을 말함. 면적이 작은 부분을 고바라고 부르며 이것을 세우기 때문에 고바다떼라고 불리움. 벽돌에서도 고구찌부터 세로로 나란히 세우는 것을 고바다떼라 말하며 계단이나 화단에 사용되기도 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바는 직육면체의 옆면을 말하는데 세우쌓기 방향에 따라 나가떼도 고구찌도 고바가 될 수 있겠죠. 벽돌공사 연관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랭가는 벽돌을 말하고요. 스미는 조적공을 말하고요. 나가떼는 길이면, 나가떼 즈미는 길이 쌓기를 말하고요. 고구찌, 마구리, 고구찌 즈미는 마구리 쌓기를 말하죠. 고바는 옆면, 고바다떼는 세우 쌓기를 말하고요. 극간스미, 공간 쌓기를 말하고요. 아까랭가, 적벽돌을 말하고요. 다이까랭가, 내화벽돌을 말하고요. 랭가고대, 벽돌 흑손, 매주고대, 줄눈 흑손을 말하고요. 이치마이, 1.0B, 한마이, 0.5B를 말하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4번째 시간으로 나가떼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5번째 시간으로 람마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람마를 검색해 보면 문 미닫이 위의 상인방과 천장과의 사이에 통풍과 채광을 위하여 교창 따위를 붙여놓은 부분 이렇게 설명하며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람마로 검색하면 일본 건축 양식의 하나로 천정과 상인방 사이나 창이나 출입구의 상부에 설치된 개구부를 말함. 방과 방, 방과 퇴마루, 복도의 사이 등에 통풍이나 채광,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됨. 람마에는 격자나 장지 외에 나뭇결을 살려서 풍경이나 동물 등을 입체적으로 새긴 조각이나 널판에 그림을 파낸 뚫은 조각 등이 끼워져 실내 장식이 되기도 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나는 훈으로는 잘 읽히지 않으며 음은 란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막을 난이며 난간에 쓰입니다. 간은 훈이 사이라는 뜻의 명사 마이며 음은 칸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사이간이며 간격에 쓰입니다. 우리는 람마를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고창 외에는 달리 바꿀 만한 말이 없습니다만 일본에서의 람마란 채광이나 환기 외에도 공예까지 가미된 독특한 건축 양식의 하나이며 야구자판에서 고창으로 검색하면 람마와는 좀 다르게 높이 설치된 창 이미지들이 뜹니다. 창호를 일본에서는 다대구라고 말하죠. 연관 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마도와꾸, 창틀, 다대와꾸, 선틀, 우와와꾸, 위틀, 시다와꾸, 아래틀, 도와와꾸, 문틀, 다대와꾸, 선틀, 식기, 문지방, 하인방, 가모이, 상인방, 람마, 고창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5번째 시간으로 람마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6번째 시간으로 네모도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네모도를 검색하면 첫 번째 뿌리 및 뿌리가 있는 부분, 뿌리 주위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삼나무를 뿌리채 잘라 넘기다를 듭니다. 두 번째 사물의 기본, 근본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네모도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이렇게 기둥이나 옹벽, 내력벽 등의 밑바탕을 말하며 제가 기사였던 70년대 초에는 기둥이나 옹벽에 먹매김을 하고 레벨에 맞추어 먹줄을 따라 각재를 대고 몰타를 치는 것을 네모도 작업이라 했으며 이때 몰타의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보다 높아야 한다며 시멘트를 더 많이 넣어 배합했던 기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푸집으로 썼던 합판 판넬이 밀리지 않도록 미리 몰탈로 턱을 만들어 놓고 기둥밴드로 긴결했으나 유로폼 등이 대중화되면서 몰탈턱은 만들지 않고 레벨에 맞춰 먹줄을 따라 각재를 대고 그 위에 바로 유로폼을 고정시키므로 수평목, 수평조절목, 기준목 등의 의미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구자판에서 네모도를 검색하면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뜨지 않습니다. 기둥 네모도, 네모도 콘크리트 등으로 검색하면 비슷한 이미지가 좀 뜹니다만 목조 기둥의 주춧돌 등이 대부분입니다. 건축용어 사전에서 식기상으로 검색해보면 억줄에 맞춰 콘크리트 바닥에 못으로 띠장을 치는 것, 그 띠장 위에 벽이나 기둥을 세우므로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레벨 등을 사용해 미조정을 하는 작업,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식기상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네모도에 오히려 가까운 뜻이긴 하나 생소한 느낌입니다. 결국 네모도란 말이 이렇게 와전되어 쓰이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 수평목, 수평조절목, 기준목, 밑잡이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네모도라고 검색하면 네모도와 같은 이미지들이 뜹니다만 이 말은 더욱 와전된 말이므로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연관어에 네모도 철망이라는 것이 있군요. 콘크리트 타설 시 단면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거푸집 해체 후 발생하는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을 줄여주는 용도로 쓰이는군요. 네모도란 말이 일상에서는 야채 뿌리, 눈썹, 손톱, 헤어스타일 등에도 쓰이는군요.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6번째 시간으로 네모도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7번째 시간으로 해배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배란 해배 장음으로 표기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해배를 검색하면 평방미터를 말함,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해배란 말은 실의 면적을 비롯해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넓이의 단위입니다만 일상에서도 아파트의 크기 등을 말할 때 쓰이며 평방미터, 제곱미터 등 우리말과 영어 스퀘어미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배란 말이 간략해서 그런지 쉽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평방미터를 검색하면 미터는 프랑스어라 명기하며 면적의 미터법에 의한 단위의 하나, 변의 길이가 1m인 정방형의 면적을 1평방미터라 함, 기호는 평방미터, 해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다시 미터를 검색하면 길이의 단위 1m의 정의는 처음에는 지구의 자우선을 기준으로 했으나 지금은 빛이 약 3억 분의 1초 동안 나아가는 거리를 기준으로 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평은 훈이 편평하다라는 뜻의 타이라, 히라, 음은 헤이, 묘입니다. 미는 훈이 쌀이라는 뜻의 포매와 미터의 차용 한자로 쓰이며 음은 베이, 마이입니다. 이 밖에 미는 미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미로 아름다울 미 한자를 쓰는 반면 일본은 일미, 니치베이로 쌀미 한자를 쓰죠. 현장에서 면적의 단위로 평이란 말도 씁니다.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를 말하므로 석자 곱하기 6자짜리 합판이나 다다미 2장의 면적과 같으며 한 평은 약 3.3평방미터가 됩니다. 요리에서는 한 평으로 한자 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최적의 단위로 루베란 말도 있죠. 루베는 류베의 와전된 말이기도 합니다. 가나 그대로 읽으면 장음 류베이며 입방미터를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최적의 단위로 사이란 말도 씁니다. 사이는 목재에서는 한 지각 12자의 제적을 말하며 1입방미터는 약 300사이가 됩니다. 석재에서는 한자의 입방체를 말하며 1입방미터는 약 36사이가 됩니다. 리미콘이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콘크리트 믹서를 썼죠. 이때 믹서가 한 번에 비벼낼 수 있는 양으로 규격을 말했는데 주로 14절짜리를 썼으며 한 절은 1입방자를 말하므로 한 번 비벼내는 용량이 약 0.4입방미터였다는 얘기죠. 이때의 절도 사이라고 읽습니다. 일본에서는 리미콘이 특정 회사의 상표명이라서 나마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입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해배는 평방미터, 제곱미터로 루베, 류베는 입방미터, 세제곱미터로 바꾸어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7번째 시간으로 해배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8번째 시간으로 고대무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용어 사전에서 고대무라를 검색하면 미장 마감에서 흑손 자국이 단차가 나서 남은 줄, 흑손질할 때 누르는 힘이 불규칙하거나 흑손이 뜨거나 해서 흑손질한 자국이 남지만 그것이 부자연스러워 규칙적이지 않은 것, 흑손 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이 유능한 미장공입. 옆에서 빛이 비추어지면 흑손 자국이 눈에 띄기 쉬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무라란 흑손을 뜻하는 고대와 얼룩 자국을 뜻하는 무라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한자를 풀어봅니다. 만의 후는 흑손이라는 뜻의 명사 고대이며 음은 만, 반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흑손만입니다. 반의 후는 얼룩이라는 뜻의 명사 무라이며 음은 한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얼룩반이며 반점에 쓰입니다. 야구자판에서 고대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미장공사에 쓰이는 흑손 이미지들이 뜹니다. 그러나 일본 백과에서 고대를 검색하면 고대는 손에 쥐고 사용하는 도구의 총칭 이렇게 정의하며 첫 번째 흙벽이나 시멘트를 바르는 도구, 미장공사에 쓰이는 흑손을 말하죠. 두 번째 일본 바느질에서
불에 달구어 천의 주름을 펴거나 접는 선을 만드는 철제 도구, 봉제에 쓰이는 인두를 말하죠. 세 번째, 두발에 웨이브를 걸기 위해 달구어 쓰는 가위 모양의 정발구, 헤어 아이롱, 일상에서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데기를 말하지만 오히려 일본에서는 헤어 아이롱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헤어 아이언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겠죠. 네 번째, 땜질의 납땜 등에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금속봉에 자루를 붙인 도구, 납땜 인두를 말하죠. 미장공을 일본에서는 사캉이라 말합니다. 건축공사 공종에서 우리와 일본은 같거나 비슷한 한자를 쓰는데 이 사캉은 전혀 낯선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캉 고대로 검색하면 다양한 미장 흑소의 이미지들이 뜹니다. 기고대, 나무 흑소는 바탕 고름용으로 사용되며 가나고대, 쇠흑소는 주로 마감용으로 쓰이며 마루맹고대, 둥근모 흑소는 기둥 모서리에 쓰입니다. 도마고대, 콘크리트용 흑소는 재물 마감에 쓰이며 덴도고대, 전동고대는 기계미장, 휘니셔를 말합니다. 그 밖에 다른 공정에서도 고대란 말을 사용하죠. 벽돌쌓기에 쓰이는 벽돌흑선과 줄눈 흑선이 있고요. 블럭쌓기에 쓰이는 블럭고대, 블럭흑선이 있으며 타일 붙이기에는 압착 붙임에 쓰이는 쿠시메 고대, 톱날 흑선 등이 있죠. 일상에서 쓰는 고대는 헤어 아이언을 말하고 유화에 쓰는 페인팅 나이프도 고대라 말합니다. 이 밖에 빵을 구울 때 낙인을 찍는 고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불도장, 빵도장이라고 하는군요. 언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무라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색의 짙고 옅음, 물건의 두께 등이 일정하지 않은 것, 사물이 똑같지 않은 것, 일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무라로 검색하면 이렇게 얼굴에 관련된 이미지가 뜨고 색깔에 관련하여 이로 무라로 검색해보면 주로 여성들의 화장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뜹니다. 미장공사에서 고대무라란 말이 있다면 도장공사에는 학계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계는 칠하는 소를 말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롤러를 사용하거나 뿜칠을 해서인지 이 말은 거의 사라진 듯합니다. 이제 고대무라는 흑손 자국으로, 학계무라는 소울 자국으로, 이로무라는 색 얼룩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무라나오시는 자국 손질, 얼룩 손질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8번째 시간으로 고대무라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9번째 시간으로 코바다테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코바다테로 검색하면 직방체나 달걀 모양 등 길쭉한 물건을 세로로 나란하게 하는 방법을 말함. 직방체는 벽돌과 같은 직육면체를 말하고 난형은 돌과 같은 계란 모양을 말하죠. 면적이 작은 부분을 코바라고 부르며 이것을 세운다고 해서 코바다테라고 불리움. 랭가는 벽돌을 말하고요. 벽돌 쌓기에서 나가떼, 길이면, 고구치, 마구리, 고바, 좁은 면을 말합니다. 벽돌 쌓기에서도 마구리부터 세로로 나란하게 하는 것을 코바다테라 부르며 계단이나 화단에 쓰이기도 함. 우리도 현장에서 주로 계단이나 화단에 쓰입니다. 기초에서 잡석을 코바다테 할 때 세로로 길게 다져 깔아나감. 이렇게 하면 잡석은 옆으로 나란하게 되며 눈대움 자갈을 깔고 램머 등으로 다지면 단단히 밀착되므로 집안에 대해 계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렇게 설명하며 허각도를 세워 다지는 것도 코바다테라고 말하나 봅니다만 우리는 기초공사에서 이런 말은 쓰지 않았죠. 이제 코바다테는 벽돌 세워 쌓기로 바꾸면 되겠죠. 벽돌공사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스미는 조적공을 말하고요. 나가떼즈미, 길이 쌓기,
고구치즈미, 마구리 쌓기, 고바즈미, 좁은 면 쌓기, 국간즈미, 공간 쌓기, 아까랭가, 붉은 벽돌, 다이까랭가, 내화벽돌, 랭가고대, 벽돌흑선, 매지고대, 줄눈흑선, 입지마에 1.0B, 한마에 0.5B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9번째 시간으로 코바다테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40번째 시간으로 고시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시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썼던 일본 용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엔 동네에 조그마한 철공소들이 있었는데 간판에 쓰여진 고시, 대슬이란 말들이 기억납니다. 고시는 창문이나 담장 위에 꽂아놓은 방범용 쇠창살을 말했으며 주로 평철이나 환봉 등으로 짜맞춘 것이어서 데츠고시라고도 말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멋진 재료들로 진화되었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는 맨고시라고 하는군요. 주택의 창 바깥쪽에 방범 등을 목적으로 붙여져 있는 금속재 등의 격자를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고시를 검색하면 많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느다란 각재나 대나무를 바둑판 눈금처럼 짜맞추어 만든 창호, 문, 창 등에 쓰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고시도 격자문의 약어. 격자문은 문살이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가 직각되게 짠 문을 말하죠. 세 번째, 고시지마 격자 줄무늬의 약어. 격자 줄무늬는 바둑판 무늬라고도 하며 체크 무늬를 말하죠. 네 번째, 영어로는 그리드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뜻이 있는 고시입니다. 고시의 연관어를 정리해 봅니다. 고시는 한자음 그대로 격자라고 바꾸어 쓰거나 방범용으로 쓰일 때는 데츠고시, 철격자, 쇠창살, 맨고시, 방범격자 등으로 창호에서는 고시도, 격자문, 고시마도, 격자창, 고시가라, 격자무늬, 체크무늬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고시는 장음 고시로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단음으로 표기되는 고시는 징두리 벽을 말하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40번째 시간으로 고시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4번째 시간으로 131번부터 14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2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3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2번째, 13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